여러분, 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췄던 그날, 수많은 자산가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했죠. 이런 거대한 위기들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폭발하기 6개월 전부터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라고 불리는 잠실의 시그니엘과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서 그때보다 더 무서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부의 상징들이 왜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추악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격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지갑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숫자 하나를 먼저 보시죠. 20억 원. 서울 평범한 아파트 4채를 살 수 있는 이 거대한 금액이 단 1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20억 원이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안 사요 라고 외치며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급매물이 소화되고 반등이 온다고 떠들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 미만입니다. 왜 부자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월세를 내면서까지 집을 사지 않고 버티는 걸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60대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2021년 말 강남 아파트 불패 신화를 믿고 55억 원의 펜트하우스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산의 가치가 영원히 우상향할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박 사장님의 얼굴은 흑빛입니다. 실거래가가 35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상으로 20억 원이 사라졌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박 사장님이 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더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하는 말이 30억 원에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최고급 단지에서 벌어지는 깡통 아파트의 실체입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실거래가와 실제 팔 수 있는 가격 사이에 5억 원, 10억 원의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린 거죠. 사람들은 숫자에 속습니다. 20억 원 폭락했으니 이제 싼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진실은 다릅니다. 그 떨어진 가격조차 거품이라는 걸 깨달은 매수자들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팔아야 하는 사람은 대출 이자에 목이 죄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괴한 정지 상태가 길어질수록 성벽 안의 공포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화려한 외벽 뒤에 숨겨진 입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수억 원에 달하는 월세 시장입니다. 잠실 시그니엘의 월세를 확인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보증금 없이 월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1년이면 월세로만 3억 6천만 원이 나갑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임원 연봉이 집세로 나가는 셈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면 집을 사는 게 이득이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자들의 계산기는 우리와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집을 사지 않고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냉혹한 현실 때문입니다. 50억 원짜리 집을 사는 순간 취득세만 5억 원이 넘게 나갑니다. 여기에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수천만 원입니다. 결정적으로 집값이 1년에 20% 하락하면 10억 원이 손해입니다. 세금과 하락분을 합치면 1년에 15억 원을 길바닥에 버리는 셈이죠. 그런데 월세를 살면 어떤가요? 3억 6천만 원만 내면 집값 하락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즉, 부자들이 월세를 산다는 건 집값이 오를 거라는 희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40대와 50대 자산가들입니다. 2022년 당시 금리가 3%일 때는 한 달 이자가 7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월세를 2천만 원 받으면 1,300만 원이 남는 훌륭한 투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7%를 넘어서며 한 달 이자만 1,80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세금과 관리비를 내고 나면 집주인은 매달 수백만 원씩 자기 생돈을 깨서 버티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 시그니엘 주인인데
속은 매달 적자에 허덕이는 깡통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지부동하게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버티다 못한 매물들이 하나둘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서 실거래가를 찍는 순간 은행은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며 대출금 일부를 즉시 갚으라고 압박합니다. 현금이 없는 집주인들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시장 가격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풍선에 바람은 빠지는데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셈이죠. 그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50대 중반의 자영업자 김 사장님의 사례를 보시죠. 김 사장님은 평생 모은 돈에 15억 원 대출을 더해 타워팰리스에 입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밤마다 소주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업은 불황이라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아파트 관리비와 이자로만 한 달에 2천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1년째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깡통 아파트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산보다 갚아야 할 빚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순간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최고급 주거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몰락의 지무입니다. 과거에는 이곳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신용의 상징이었습니다. 명함 대신 아파트동 호수를 말하면 사업계약이 성사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융권에서는 시그니엘이나 타워팰리스, 담보대출을 가장 위험한 고위험 자산으로 부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은행권까지 덮친 겁니다. 돈줄이 막히니 성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은 관리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그니엘의 한 달 관리비가 얼마인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관리비만 수백만 원이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를 합치면 웬만한 사회초년생 월급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공실이 늘어나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입주민들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시그니엘의 일부 라인은 입주율이 60%도 안 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불 꺼진 창문이 늘어날수록 남은 사람들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적자의 늪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언론이 보도하는 실거래가라는 숫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래량 없는 가격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하루에 한 건 거래된 가격이 전체 아파트의 가치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매수 대기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입니다. 지금처럼 매수자들이 안 사요 라고 외치며 뒷걸음질 치는 시장에서는 그 어떤 숫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부자들의 돈 냄새를 맡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왜 소유권을 포기하고 수억 원의 월세를 지불하며 임차인으로 사는지 그 이유를 뼛속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하락장의 끝을 보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처럼 그들이 월세로 도망치고 있을 때는 당신도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남들이 강남 아파트가 저점이라고 외칠 때 당신은 그들이 내는 이자와 세금의 명세서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유동성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자산 가치는 폭락하지만 현금의 가치는 하늘을 찌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보셨지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를 반값에 사들인 사람들은 당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쥐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라 방패를 들고 버틸 때입니다. 당신의 수중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현금을 언제 투입할지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지만 준비한 자에게 위기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곡동 아파트를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지금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시장의 광기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했고 거품이 터지는 순간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투자자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당신의 친절한 이웃이 아닙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더욱 냉혹합니다. 시그니엘의 화려한 외벽은 당신에게 집을 사라고 유혹하지만 그 속의 깡통 계좌는 당신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겉모습에 취해 빚더미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보고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그니엘과 타워 팰리스의 몰락은 단순한 부동산 경기 하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끝, 과도한 부채의 역사,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맞물려 일어나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파도를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파도 위에 올라타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대출 이자율은 얼마인지, 보유한 자산의 실제 매도 가능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기대감은 당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오직 숫자와 데이터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은행 상담사나 부동산 업자의 말보다 당신의 냉정한 계산기를 더 믿으십시오. 그것이 이 험난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기는 조용히 찾아오지만 그 상처는 깊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지금의 몰락이 누군가에게는 끝이겠지만 진실을 보고 준비하는 당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그니엘의 조명이 하나둘 꺼질 때 당신의 통장 잔고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국가도 은행도 당신의 손실을 메워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호자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당신의 실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위기는 내일 오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잔혹한 시장에서 꼭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존이 먼저고 성장은 그 다음입니다. 당신의 건승을 빕니다.